농산물에 어떤 아이디어나 약간의 변화를 주면 이게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어림짐작으로 배우게 됐었죠. 힘들기만 한 농업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청년들로 하여금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경영인을 꿈꾸며 시골로 간 강남 토박이 젊은 농사꾼 이성무. 그가 오늘 꿈과 비전을 세우고 오랜 준비와 노력으로 삶의 수확을 걷어내는 비법을 소개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블루베리 총각 이석무입니다. 흔히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런가요? 제가 오늘 제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지 새로운 농업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자신만의 꿈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젊은 농부 이성무. 강남 사나이였던 그가 농촌에서 펼치는 신나는 창업 이야기. 농업 경영인 이성무의 새로운 농업 경영에 비전이 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무라고 합니다. 네, 블루베리 총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제가 서울에 원래 집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농촌으로 내려간 지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촌으로 내려가게 된 일들과 거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농귀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새 한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또 은퇴할 때가 됐고 또 이제 뭐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말을 씁니다. 취농이나 창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말 그대로 농업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농업회사를 창업하는 거를 취농이나 창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네. 많이 쓰진 않아요, 저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취농이나 창농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제 창업농이라고 말을 하고, 농사꾼보다는 농업 경영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경영인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을 또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앞에 있는 7.6이라는 숫자는 현재 2013년 8월 기준 통계청에서 나온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0은 전체 실업률을 말하는 통계인데요.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죠.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밑에는 39.9%포인트는 청년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옆에 있는 60%보다 거의 반 조금 넘죠. 네.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은 높은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학력이 고학력이 됐다. 그렇죠? 다 대졸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직장, 이제 더
큰 기업 이런 것들을 선망하기 때문에 모두들 글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그런 이제 중소기업 실제로 어떤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중소기업 박람회를 했는데 썰렁한 거예요. 청년 실업률은 이렇게 높은데 중소기업 박람회는 안 가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토익 공부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은 높으나 또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또 마찬가지로 농업은 청년 인구가 없죠. 중소기업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고 저희 같은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왜 대기업에 안 갔을까요? 대기업에 못 갔을까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여기서 가까워요. 예, 저는 숭실대학교의 정보사회학과라는 과를 졸업을 했고요. 흔히들 제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사회학과를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상관이 없는 데를 갔구나 라는 말씀을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가 배운 정보사회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는 원래는 고전사회학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물론 고전사회학자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의 사회학적 이론들을 다 배웁니다. 배우고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IT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업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착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찾아보는 가운데 농업의 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농업을 크게 봐요. 그래서 농업은 삽질하는 그 농사만 농업은 아니다. 그렇죠? 물론 농업의 근간은 거기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한 1년은 좀 그 거짓말에 당한 것 같은데. 네.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농사가. 네.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농업의 뿌리를 두고 농사의 뿌리를 두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보시는 사진은 제가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때 사진입니다. 네. 군고구마 장사가 뭐 별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이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대학생이 됐더니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혼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주머니를 탈탈 털었죠.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군고구마 통을 구입을 하고 이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군고구마를 이 통이 있으면 땔감을 넣어야 돼요. 네. 그죠? 다들 아시죠? 땔감을 사오면 한 뭉태기에 보통 10,000원, 그때 당시에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사다가 넣으면 안 남아요. 네, 돈이 안 남아요. 저는 대치도 한복판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산에 가서 캐올 데도 없어요. 그죠? 썰어 올 데도 없죠. 그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진짜 도시에서 나무를 구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찾다가 왜 그 파레트라고 하죠? 그 뭐 이렇게 운반하고 할 때 밑에 받치는 나무로 받치는 그걸 파레트라고 합니다. 그 나무 파레트를 어디 갔더니 이만큼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여쭤봤죠. 이 파레트 혹시 파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 폐기 처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저희가 가져가도 될까요? 해서 처음에 그 땔감을 공짜로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거기서 돈을 절감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만큼 남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어요. 일단 갖다 구울 수 있는 건 다 구워봤어요. 뭐 감자, 밤, 뭐 심지어 당근 막 되는 대로 일단 막 구워봤어요. 맛이 있는지 어떤지. 근데 구워지는 시간도 다르고 맛도 썩 좋지 않고 판매가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맛있는데 소비자들은 안 사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고구마를 파기 시작합니다. 파서 치즈를 넣었죠. 치즈 고구마를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사가요. 잘 사가는데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밤새 이거를 막 파야 되니까 밤새 파서 치즈 넣고 치즈도 비싸잖아요. 피자 치즈. 그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다가 제가 친구랑 둘이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배달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군고구마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고구마를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가니까 번지수가 나와 있는 지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코팅을 해서 딱 들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나무 간판에 그림을 그려서 그때 당시 저희 브랜드는 고구마 군이었어요. 고구마 써놓고 한자로 군. 예,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군 고구마죠. 네. 그랬는데 고구마 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이제 낮에는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전단지를 막 뽑아서 낮에 동네를 막 돌면서 집집마다 붙여놓고 밤에 이제 전화 오기를 기다렸죠. 저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하루에 판매하는 고구마의 양이 15박스, 20박스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고구마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가락시장으로 갔습니다. 군고구마를 장사를 하면서 가락시장에 가서 거래처를 대고 물건을 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박스씩 고정으로 제일 좋은 고구마를 사왔습니다. 제일 A급 고구마만 저희를 골라주십시오라고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사왔어요. 많이 주고 팔았죠. 많이 받고 팔았죠. 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권이 됐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하면서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원자재 값을 줄이는 방법,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물건을 홍보하는 방법, 또 판매 전략까지 그거를 제가 저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게 해줬었던 저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저건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농업을 처음 알게 됐고, 농업과 처음 만났고, 농산물에 어떤 아이디어나 약간의 변화를 주면 이게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어림짐작으로 배우게 됐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쵸? 힘들죠. 네. 덥고 땀나고 찝찝하고 벌레 막 이런 거죠. 그런 생각 많이 나시죠? 네, 흙, 땡볕, 경험하기 싫은 것 이런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이라는 걸 나가요. 주변 이제 농가에 대민지원이라는 걸 나가서
농사일을 도와주죠. 그래서 어느 날 대민지원을 지원을 받는데 저는 그 전까지 대민지원을 한 번도 안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하기 싫은 것이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어느 날 오늘 대민지원에 나가면 피자와 치킨을 사주겠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상병 이성무 하면서 제가 이제 대민지원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추밭에 갔는데 정말 만만해 보이는 고추밭에 갔어요. 만만해 보이는 고추밭에 갔는데 무슨 줄을 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서 줄을 그냥 묶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고추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아시나요? 허리춤까지 옵니다. 허리춤 정도까지. 그러면 줄을 매려면 앉기에는 좀 그렇고 서기에도 좀 그렇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막 해는 내리쬐고 줄은 계속 매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한 자세로 계속 그걸 하는데 막 땀은 나지 막 주인 아저씨 말 한마디도 없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을 안 쉬시더라고요. 그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하루 종일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중간에 이제 점심 먹었죠.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피자와 치킨을 먹을 시간이지. 근데 주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냉면 곱빼기를 한 사발 먹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뭐 그냥 냉면 곱빼기를 먹고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힘들게 일은 하고 제대로 얻어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건 자체가 저 머릿속에는 굉장히 농사 하지 말아야 될 일. 박혀버린 거예요. 농사 다시는 안 해. 대민지원 절대 안 나가. 농민들 넉넉하지 않아. 그거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전역할 때까지 대민지원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업이라는 이미지가 물론 저도 이렇게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만 할까요? 힘들기만 한 농업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기존 농사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꽤 훨씬 많은 인구가 있죠.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신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농업이라는 건 뭘까요? 그걸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6차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신가요? 자, 6차 산업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산업이 뭐죠? 생산. 네, 생산이죠. 농사를 직접 짓는 거. 2차 산업이 주로 가공을 얘기를 합니다. 가공을 얘기하고. 3차 산업은 유통이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모델의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왜 6차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12 이렇게 말씀하시던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여쭤보면.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입니다. 10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근데 주로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라고 말을 해요. 곱하기는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 되죠. 네.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 뭐 하나라도 0이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6차 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농사를 짓습니다. 젊은 농부들 이름에 걸맞게 농사를 짓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요. 가공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비누를 만들던, 효소를 만들던, 예. 효소 같은 것들은 집에서 쉽게 담가 드시죠. 왜 이제 항아리에다가 예, 블루베리랑 유기농 설탕이랑 비율을 맞춰서 넣고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키고 나면 이제 효소 차가 나오잖아요. 효소 원액이 나오죠, 원액이. 원액은 병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블루베리 알갱이들이 남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건져내서 초콜릿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한 거를 가공하고 가공품을 체험에 사용하는 1, 2, 3차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농업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박람회에도 나갑니다. 박람회 나가서 저희를 알리고 또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알리기도 합니다. 강의도 하죠. 이렇게. 네. 강의는 주로 제가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에 갑니다.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은 농업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한테 저의 사례를 얘기해주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예전과 다르게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 학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 해가지고 1, 2, 3학년의 수업을 전부 빼고 2시간을 비워서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신 거예요. 가서 깜짝 놀랐죠. 선생님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 10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처음 물어본 질문은 그거였어요. 앞으로 커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5% 남짓 될까요? 한 5에서 10%?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 사이의 학생들만이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신 분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분 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태생적으로 내가 농촌에 태어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의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기 위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판매를 하는데요. 복숭아 판매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블루베리랑 그죠? 저는 블루베리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유통은 새로운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한철만 짓고 끝낼 수는 없거든요.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는 시기에 그렇게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복숭아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농장 주변 분들이 다 복숭아를 하세요.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친해질지 고민이었어요. 저는 1년 동안 한 분도 저랑 얘기를 나누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농장에 처박혀서 밭만 갈았습니다. 1년 내내. 일단 농장 만들어 놓고 봐야 되니까 1년 내내 밭만 갈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2년째가 돼서 이제 어떻게 좀 친해져야 되겠다. 어떻게 좀 알아가야 되겠다. 방법을 연구했는데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앞집에 계신 분은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뒷집에 계신 분은 60이 넘으셨고, 아드님도 없으세요. 아드님 이제 서울 가시고, 막 이런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팔아드리자. 그러면 되겠다. 해서 이제 복숭아를 팔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A급 복숭아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A급 복숭아는 농가에서 직접 농협 공판장으로 올리면 다 제값을 받고 파세요. 그러면 제값 받는 걸 굳이 저희가 떼써서 가져올 필요는 없죠. 대신에 상처난 복숭아를 저희가 갖고 옵니다. 상처난 것들은 물론 농협에서 수매를 해줘요. 하지만 가격을 많이 안 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값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트럭을 타고 나가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날 받아서 한 차 꽉 채워서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도시민들한테 바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좋고 파시는 분도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명절 때 되면 인사도 드리고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겨울에는 절임 배추를 판매를 하는데, 절임 배추는 제가 이제 해남에 있는 절임 배추를 판매를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배추밭이 넓죠. 네,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절임 배추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원래 주로 이제 중간에 이제 고구마가 빠졌는데 고구마도 판매를 합니다. 가을에 자색 고구마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보라색 작물들을 판매를 합니다. 비트나 이런 것들 판매를 합니다. 보라색을 입고 나왔죠. 네. 그거는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건데요. 컬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색깔을 활용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컬러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보라색을 어떻게든지 부각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근데 절임 배추를 판매할 때 고민을 좀 했어요. 배추를 보라색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박스라도 보라색으로 가자. 그래서 절임 배추 박스에 보라색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네. 보라색 박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냥 막 허드렛 박스 쓰지 말자. 최고급 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튼튼하죠. 튼튼하고 깔도 좋고 빛깔도 좋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네 여보세요 했더니 네 절임 배추 잘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박스가 너무 이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배추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배추는 괜찮은데 박스가 너무 이뻐요. 그분은 박스를 잘 쓰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박스 잘 쓸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해줄 수 있구나. 분명히 농업에도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농업에 다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팜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죠. 취농 창농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6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팜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팜핑은 농장을 뜻하는 팜과 야영을 뜻하는 캠핑의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팜핑이라는 발음 제대로 하자면 팜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농장에서 하는 캠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별게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캠핑을 하는데 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 체험을 같이 하죠. 농촌 체험도 하고 캠핑도 하고 이제 농장을 둘러보면서 산책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농장 캠핑이라고 하면 되지 왜 팜핑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저것도 새로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들으면 새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농장 캠핑 이러면 그냥 농장에서 하는 캠핑이구나 생각하지만 팜핑 이러면 팜핑이 뭔데? 그게 그거야? 농장에서도 캠핑을 해?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팜핑이라는 이름을 직접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팜핑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밑으로 이제 캠핑장이 있죠. 이 위로도 캠핑장이 있어요. 제가 사진은 일부만 넣었고요. 네. 밑으로 이제 블루베리 밭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캠핑장이랑 농장이랑 붙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농장을 한 번씩 둘러보고 나무도 보고 이제 여름에 오시면 따는 수학 체험도 하시고. 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팀이 들어오셨는데 한 팀은 체험을 하셨고 한 팀은 극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안 하시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산에 있잖아요, 농장이. 산을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정말 다른 마음 없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농장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밭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드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이제 캠핑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여태까지 3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은 그냥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태생적인 직업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선택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6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6차 산업이라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 농가들이 또 으쌰으쌰 같이 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하기도 하고. 서두에 제가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고학력이 된다고 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눈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꼭 학력 때문에 그럴까요? 주위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제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친구, 조카 다 있으시겠지만 농사를 줘? 야,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농사를 줘? 왜 거기가 있어? 거기 뭐 하는 거야? 제가 1년 동안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 열심히 해봐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저희 농장까지 와서 근 1년 가까이 저랑 같이 농사를 도와주시면서 하셨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농사를 짓죠. 네. 저희 집은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막 손가락에 류마티스가 오시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시지 말라고 하실 수가 없었던 건 그만큼 자리 잡는 게 또 힘들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청년들로 하여금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새롭게, 농업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젊은이들이 농업을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모두가, 누구나, 너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조금씩 가져나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흔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갈 곳이 없다. 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갈 곳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나만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농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꿋꿋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네, 혹시 저 얘기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블루베리 총각 청년이랑 있는데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블루베리를요? 제가 블루베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블루베리가 갖고 있는 그 상품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잘 아시겠지만 일단 효능이 좋죠. 눈을 맑아지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회 트렌드에 아주 딱 맞아 들어갔어요. 백세인 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심지어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이 생겼대요. 예.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잘 부합하는 과일이었기도 했고요. 또 상품화가 굉장히 잘 되죠. 실제로 블루베리를 생과로 드셔보시기 전에 가공품으로 먼저 드셔본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음료를 마신다거나 어디 뭐 차를 마신다거나 아이스크림 먹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미 상품화가 잘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또 부가가치가 높죠. 비쌉니다. 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농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공급량 근데 전체 파이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추세고 또 이제 드시는 양도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저랑 잘 맞아서 블루베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에요. 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성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성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제가 사실 진로 상담사는 아니라서. 네.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왜 그걸 선택했느냐? 그런 질문도 자주 받고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더 자주 받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세요라고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더 가까이 대학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직장에 가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결론은 좀 흐지부지 끝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꿈을 밑에서부터 찾지 말고 위에서부터 꿈을 그려봐라. 그 얘기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난 나무가 좋아서 나무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직업군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무슨 조경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뭐, 진짜 산에 들어가서 도인으로 살 수도 있죠. 나무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큰 뿌리가 없이, 큰 축이 없이, 밑에서부터 단기적으로 내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서부터 거꾸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를 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또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꿈을 찾아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 내 꿈을 알아가는 거, 주위의 바람이 아닌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도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촌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농촌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또 농촌 사람들이 원하는 것, 도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고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전진한다는 거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모든 것에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꿈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